제2024 헌납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한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비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의결은 헌법 65조 2항 단서가 정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비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에 더하여 비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운영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후 비청구인이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저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자기 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청구인의 국무회의나 담화문의 발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관 선출 경위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6분경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때까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정 규칙 조항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느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개정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3조 1항은 물론 헌법 7조 1항, 6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리 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탄핵 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 의결 정족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권리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하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결 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런 헌법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정말 정당했다고 그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결론은 파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파면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일각에서는 그 비상계엄이 어쨌든 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한 유형으로서 또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국회의 정상적 의사활동을 좀 방해하려고 했었고, 더군다나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활동의 자유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거 불법이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 선관위원장, 판사들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되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탄핵 사유를 다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른 탄핵을 한 건 문제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의원님은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최상목 그 부총리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 관여돼 있다고 저희들은 일정 부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마찬가지로 상설 특검도 임명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국회 권한 침범이라고 했습니다. 침해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 헌재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거부했던 거고 임명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세 분의 임명을 안 하겠다고 의사 표시하는 게.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한 행위다라고 판단해 줬거든요. 그럼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정말 중대하죠, 사실은요.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다만 제 입장에 봐서는 총리가 어쨌든 그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직무정지된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네. 지금 이달에 보니까 본회의가 한 번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역시 뭐 원내 지도부와 네. 그 국회의장과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점을 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만 지금 국무총리가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과연 뭐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지 또 이런 의문점, 왜냐하면 뭐 총리를 부총리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네. 큰 실익은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그 최고 공무원들, 최고위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경제부총리가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데 총리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부총리도 그렇고 헌법과 법률을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예.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게 지금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정 질서의 가장 핵심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법은 국민들도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룰 오브 로의 핵심은 통치권자들이, 사실은 과거에 통치권자, 뭐 피치자 얘기했지만 통치권자 아니면 국가 공무원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서 어떻게 국무총리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사실요. 무법천지로 뭐 심리적 내란에서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는 그런 내란으로 가지 않냐 이런 염려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걸 헌법재판소가 용인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평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번 주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 그 항소심 선고가 네네. 있는데요. 법률가시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네.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최고의 팬 서비스는 우승. 타이거즈로 오시죠. 한국 시리즈 12번 우승.